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9일 국민연금이 2년 내에 자산 50%를 ESG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검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 신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약세에서 강세장으로 또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래소 시장에서만 무려 약 4조 2,835억이나 외국인들 순매수했고요. 선물 시장까지 합하면 거의 7조 정도를 매수한 그런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 매수의 환경이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시기는 원화가 강세일 때, 달러 환율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이런 것을 보였는데, 우리 환율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자, 지난번에 노딱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았고요. 무려 1296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보이더니 9월 달에 들어서 이 저점이 깨지면서 상당히 이제 워낙 강세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이 강세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10월 달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샀다 팔았다 했었고. 그런데 11월 달 들어서 대선 이후에 급속도로 다시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유입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왔던 그 1130원을 깨고 내려온 그 자리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귀됐을 때 그 자리가 빠르게 되돌려지고 치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외국인들은 샀던 물량을 또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의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10월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대선 끝나고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다는 것은 바이든 시대에 결국 환율이 원화 강세 구간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커졌다는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또 짤 필요가 있겠죠. 자, 환율 강세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수출업자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환에서 불리한 그런 여건을 만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내 지수를 사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이 유입됐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로 무려 2조가 넘는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4조가 넘는 돈이 유입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가 지금 유입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합하게 되면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코덱스 200도 샀고요. 코덱스 레버러지도 샀습니다. 결국 지수 상방에 베팅을 한 거지 개별 기업을 샀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거죠.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삼성전자 개별 기업에 투자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수를 샀다고 보는 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외국인 수급주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 그건 이제 다시 원화 약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이 원화 강세 구간이 유지될 때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에 대형주 중심군의 흐름이 더 양호하고 추세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적까지 좋은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뭐 기아차 같은 기업이 최근에 실적주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런 기업도 있다 그러면 트레이딩 하는데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딱 사태가 글로벌 환경에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G 관련된 오늘 내용을 살펴보죠. 국민연금이 2년 내 운용기금 50%를 ESG에 투자하겠다. 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내후년 책임투자자산군 50% 확대. 이게 이제 ESG 통합 전략에 맞춰준 거니까요. 자,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계속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거고요. 그러면 ESG가 뭐냐?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우선시하면서 했던 전통적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서 평가한다는 소리입니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연기금들이 ESG 정보공시 무제도를 도입했고요. UN 같은 경우도 2006년 출범한 UN 책임투자 원칙을 통해서 ESG 투자를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 장려를 해서 투자 자금들이 이렇게 모여졌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책임 투자 자산 규모, ESG 관련된 투자 자산 규모가 2006년도엔 6.5조 달러 규모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은 무려 103조 달러 규모로 커졌어요. 한 15배 정도가 성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과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책임 투자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려고 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흐름은 그렇게 잘 진행되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대로 앞으로 연기금의 50% 정도의 자산을 그쪽으로 투자한다면 여기 이제 국내 자산뿐만이 아니라 해외 자산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5년에 발표했던 KRX 에코 리더스 1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 평가했던 ESG 평가 3요소에 환경 연수가 개선되거나 우수한 100종목을 구성 종목을 해서 산출한 건데요. 최근에 이것과 연관되는 ETN 상품이 또 상장이 됐어요. 자, 보시면 KB증권이 발행한 KBKRX ESG 에코 ETN을 지난 목요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기초지수는 조금 전에 오셨던 KRX ESG 에코 리더스 100 지수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자, 만기일은 2030년 11월 12일입니다. 자, 만기가 있는 것들은 투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ETN 같은 상품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거래량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지금 하루 거래량이 뭐 400계약 이 정도니까 단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방향성을 아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지수에는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98종목이 있는데 코스피가 93종목이고 코스닥이 5종목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사회 책임적이고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업들은 코스닥에서는 있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코스피 주로 종목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2등인 삼성물산, 4등인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재미나죠? 두 기업 모두 지배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주로 여러분들 두 기업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목요일날 상장 이후에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ETN 상품이 떨어졌죠. 자, 근데 거래량이 400계약이에요. 지금은 볼 필요도 없고 거래소도 안 되는 거죠. 단지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2017년에 발행된 지수가 또 있습니다. KLS ESG 사회책임 경영지수. 역시 그 ESG 관련 종목들을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 책임분의 상위 기업으로 130종목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지금 운영 비중을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SDI 주로 대형주 중심으로 다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ETF 상품의 흐름이 약간 재미났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9일날 국민연금 이사장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힌트를 준 부분인데요. KRX S&P 탄소율 그린 뉴딜 지수가 16일날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 예정인데 거의 뭐 이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린 뉴딜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잘 봐라라고 힌트를 좀 줬습니다. 자, 이 지수는 S&P에서 운영하게 되고요. KRX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일날 월요일이죠. 자, 이 그린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되면 여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들과 탄소 효율 쪽에 그린 뉴딜 지수니까 조금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발표되면 연관 종목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ESG 관련 상품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B에서 나온 ETN 상품은 뭐 볼 것도 없죠. 거래량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자, KB스타 ESG 관련된 ETF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도 큰 거래량 아니죠.
제일 큰 거래량이 지금 22만 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상장 이후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씩 한번 거래가 나타나게 해도 이것도 뭐 연속성 뛰기보다는 그냥 단발적인 거래량만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부터 거래량이 꾸준히 붙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뭔가 이 ESG 관련된 투자 내용을 알고 있는 소스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ESG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기업들, 그 중에서 수급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죠.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는데 월요일날 발표된 탄소 효율 그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좋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종목을 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워낙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분들은 삼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ESG 에코리더스 1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물산의 흐름 보세요. 자, 지난번에도 지배구조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글로벌 지수 폭락이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된다는데, 자, 지금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 수급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대량 수급이 터진 쪽에 올라오면 여기서 또 매물 소화가 또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벗겨낸 다음에 매매도 늦지 않는다 그랬죠. 떨어지면 저점에서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하시고, 트레이딩하기가 어려우면 완전히 다 수급이 장악되면서 벗겨낸 다음에 매매할 수도 늦지 않는다 그랬어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 터트리고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양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급락 시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수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고점대 있는데 마찬가지죠. 다시 눌림목 나오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 지금 상단에 있습니다. 쌍봉으로 찍고 내려와서 다 무너지기보다는 눌림목 나오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매매할 기회를 좀 찾아보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주 중에서 최근에 쌍끌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아차.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기관하고 쌍끌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쭉 사들었는데 기관 차익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고 있어요. 이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쌍끌이 매도가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눌림목 나왔을 때 언제든지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추세가 상승 전환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월요일날 발표될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꼭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대세가 된 ESG 투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